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한국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재외국민선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20대 청년부터 구순의 어르신까지 투표소를 찾았지만 기대만큼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플로싱 투표소에 정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재외국민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투표 시작 시간에 맞춰 투표한 뉴욕 지역 재외선거 첫 번째 투표자는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이계훈 씨입니다. 1981년 미국에 이민 온 이계훈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이중 국적을 취득해 이번이 첫 번째 재외선거입니다. 조국의 이런 큰 선거를 우리가 맞이해서 새 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많은 우리 조국에 대한 우리가 많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일찍 나왔습니다. 김기한 총영사와 뉴욕 영사관 관계자들은 오전 9시 30분 투표장에 도착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6일간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행사돼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또한 우리 재외 국민의 그 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주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투표소를 찾은 분들 중엔 영주권 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발걸음을 돌린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재외선거인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는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지참하고 투표장에 가야 합니다. 20대 젊은이부터 구순의 어르신까지 투표 첫날인 오늘 투표장을 다녀간 유권자는 총 111명.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첫날 투표자 193명보다 적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제20대 총선 재외선거는 오늘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추가 투표소인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투표소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운영됩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욕 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전 회장은 한인회관 장기 리스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며 훗날 역사에 평가를 맡기기로 하고 내린 용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드블트리 호텔. 최근 뉴욕 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민승기 전 뉴욕 한인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2015년 4월 15일 이스트엔드 캐피탈과 99년 그라운드 리스 조건부 계약을 서명했음을 밝힙니다. 당시 33대 현직 회장으로서 서명함의 회칙상에 문제가 없었음과 이사회의 통과와 AG의 승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밝힙니다. 민 전 회장은 장기리스 같은 계약은 이사회와 한인사회의 여론 수렴을 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회장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리스는 회칙에 이사회를 통과하고 리스 사인하는 말이 없어요. 회장의 권한을 갖고 한 거예요. 회장이 혼자니까 독단적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회장이 한 사람이니까 회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계약 사실을 숨긴 것은 소송에 영향을 줄까 우려해서였다며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민 전 회장은 자신은 이제 한인회장이 아니라며 동포사회가 원한다 해도 자신은 계약 해지 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자신이 사인한 계약이 회관 건물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했기 때문에 제가 역사적인 평가를 나중에 받겠습니다. 민 전 회장은 계약금으로 받은 25만 달러 중 17만 달러는 변호사 비용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한인회 운영에 사용했다고 말하고 1달러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며 횡령 등 자신에 대한 음해를 계속할 경우 포기하기로 한 항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플로싱 백구경찰서 소속 20여 명의 경찰이 뇌물수수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 경찰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 내사과와 퀸즈 검찰은 2년여 동안 백구경찰서 소속 경찰들을 대상으로 부패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에는 중국계로 추정되는 야투 얌 형사를 뇌물수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다음 날에는 역시 백구경찰서 소속인 로버트 성 경위를 같은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플로싱 일대 한인과 중국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등의 경찰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온 혐의입니다. 인터넷 언론 DNA 인포는 29일 시경 내사과에서 입수한 수사 문건을 인용해 이번 스캔들에 경감 2명과 경위 3명, 경사 3명, 형사 3명, 그리고 경관 12명 등 총 23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경찰들이 받고 있는 혐의의 대부분은 내사과와 퀸즈 검찰이 얌 형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한인 경찰은 이번 조사 대상에 한인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기에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진 뉴욕.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시정부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캇 스트링어 시 감사원장이 2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몰 비즈니스 업주 3명 중 1명은 시정부로부터 최종 개업 허가를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을 대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감사원이 5개 보로 업주 2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는데 1년 이상 기다린 업주도 13%에 달했습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시정부의 꽉 막힌 관료주의가 스몰 비즈니스 성장에 상당한 방해가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약 1년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별도 비용을 들여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했다고 응답한 업주는 40%에 달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인 58%는 시정부에 스몰 비즈니스 관련 문의를 했을 때 충분한 답변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자도 48%에 달했습니다. 업주들은 시정부 서비스 평가에서 대부분 부처에 5점 만점 중 2점을 줬고 가장 많은 불만 사항은 벌금과 인스펙션 20%, 대기 시간 18%, 세금과 수수료가 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의 관공서에서도 사전 예약제가 도입됩니다. 미 시민권자 등 한인들이 관공서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 및 외국 국적자들의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출입국 체류 업무 신청 관련 사전 방문 예약제를 도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출입국 체류 업무 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방문 예약제를 통해 외국 국적자들은 거소 신고제 신청 및 갱신 등 체류 업무를 신청하기 위해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방문 일자와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민원 업무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온라인 예약을 가능하도록 하고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해당 소지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방문 예약 전용 창구에서 즉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외국인 등록증 수령이나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예약 없이 방문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개정 SAT 시험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유출된 적이 있는 칼리지 보드는 이번에도 보안의 허점을 막지 못했습니다. 29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입시 정보업체 등이 지난 5일 첫 실시된 개정 SAT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AT 헬퍼로 불리는 중국의 한 온라인 학원이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문서에는 개정 SAT 독해 섹션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또 다른 문서에도 유사한 지문과 문제들이 수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문서의 지문들은 지난 5일 시험 직후 응시생들이 미국의 유명 입시 정보
웹사이트 칼리지 컨피덴셜에서 논의한 내용들과 일치했습니다. 또 로이터 측이 3명의 고등학생들에게 확인한 결과 중국 측에서 나온 문서들이 실제 시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이달 개정 SAT에서 학생이 아닌 학원 강사 등의 응시를 금지했지만 결국 보안 허점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 SAT 1차 시험은 미국에서만 실시됐고 해외에서는 오는 5월 7일에 첫 실시됩니다. 이달 실시된 개정 SAT 문제가 5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보안 허점이 확인되면서 SAT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대로 된 의료, 주택, 이민, 사회복지 등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적 뒷받침입니다. 최근 ID NYC가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뉴욕시 이민 서비스 관련 예산이 확대됩니다. 뉴욕시 의회 이민위원회 주관으로 28일 시청 본회의장에서 2016에서 17회계년도 예산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 니샤 아가르왈 국장은 ID NYC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수요 폭증으로 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국은 ID NYC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총 1,870만 달러 예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이민자 관련 서비스 잠정 예산 총 2,890만 달러 가운데 약 6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2018 회계년도에는 추가로 58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ID NYC 등 시정부 이민 서비스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시장실 산하 이민 서비스국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총 82만 3천 달러의 예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책정된 예산보다 4만 4천 달러 늘어난 규모입니다. 아가르왈 국장은 ID NYC와 이민법률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액션 NYC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관리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억울하게 승객들에게 당하는 택시 기사도 있고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승객도 있습니다. 앞으로 성추행을 하는 택시 기사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28일 택시 기사들의 성추행 정도를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시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택시 기사가 승객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성적 행위나 접촉 외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화나 발언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선 말에 의한 성희롱은 성적인 행위나 접촉과 관련된 외모나 신체, 성별과 관련된 성적 발언 등이 포함되고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성희롱으로 적발된 기사들에게는 $1,000의 벌금과 3점의 벌점, 30일간 택시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한편 신체 접촉이 가해진 성추행은 직접적으로 승객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입니다. 성추행으로 적발되면 벌금이 $2,000로 오르고 택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존에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하게 벌금 $350가 부과되어 왔습니다.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다음 달 21일 회의를 열고 새 법안의 승인 여부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스키밍 사기 용의자들에게 $2,500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뉴욕시경이 이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현상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29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퀸즈 플러싱과 와이스톤을 포함한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대에서 스키밍 사기 행각을 벌여온 용의자 3명의 얼굴을 공개하고 현상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뉴욕시 전역의 은행이나 편의점에 ATM기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하고 신문도용 범죄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키머는 대부분 2015년 겨울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고 피해자 중 대부분은 퀸즈 지역에 은행 계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은 스키밍 장치를 통해 얻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로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총 $15,000를 출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은 30에서 40대 백인 또는 히스패닉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원근 각지로부터 온 한인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LA 지역 투표소 소식 조한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된 LA 총영사관 2층 투표소.
투표소에는 오전 내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한인 동포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중에만 100여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다녀간 가운데 젊은 한인 부부가 어린아이와 함께 투표소를 찾는가 하면 노인 부부는 물론 유학생 그리고 이중 국적 한인 등 다양한 부류의 유권자들이 참정권 실현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청년들한테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표시라고 생각을 해요. 투표가.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인들이 아니면 정치인들이 우리 삶을 대변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우리 사회를 그리고 국가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한 애리조나주에서 기차를 타고 온 한인에서부터 LA에서 좀 멀리 떨어진 빅토빌 지역 등 원근 각지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3년 전 이중 국적을 취득한 한 유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재외국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에 참여하게 되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머나먼 타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외선거에 대한 홍보 부족과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지 못해 투표 장소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투표권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조금 행정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정치 현실을 좀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한 표 행사를 못해서 좀 안 됐죠. 대한민국의 또 다른 4년을 책임지게 될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 유권자 등록을 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포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더 투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투표한다든지 그런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가 없으면 존재도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왕 등록하셨으니까 등록하신 분들은 100% 다 투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B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진짜보다 더 훌륭한데요. 마법처럼 펼쳐지는 모형의 세계 감상해 보시죠. 싱싱한 회 한 접시, 윤기나는 올리브오일 스파게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 음식들은 사실 플라스틱 모형입니다. 일본 식당들은 이런 음식 모형으로 손님을 끌어들입니다. It's easier to visualize the food than just reading off a menu. I think the plastic samples make it easier to choose. 일본 오사카의 한 모형 음식 공장. 초록 물감이 번지는 듯 하더니 금세 양배추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마법 같은 섬세한 손놀림. 이 때문에 모형 음식도 제대로 만들려면 10년 정도의 수련을 거쳐야 합니다. My father always said, before you eat something, observe it, he remembered. Study its color, patterns, and then you can dig in. 모형 음식은 실감나는 질감을 위해 실제 음식으로 틀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초밥 모형은 실제 초밥에 실리콘을 부어 틀을 만들고 액체 플라스틱을 부어 굳힌 다음 오븐에 구워줍니다. 가장 까다로운 과정은 구워진 모형에 색을 입히는 것. The color of real food is always rather subdued, so we add our own touch of extra intensity. We use our imagination. 플라스틱 쌀밥에 색칠한 회를 얹고 모양을 잡아주면 먹음직스러운 초밥이 뚝딱 완성됩니다. 금색의 젤라틴 위에 하얀 젤라틴을 부으면 거품이 살아있는 맥주가 되고 실제 빵처럼 부드럽고 탄력 있는 식빵도 가능합니다. 플라스틱이지만 햄버거 스테이크 모형의 가격은 10만 원으로 고급 음식값 못지 않습니다. 모형 음식은 외국 관광객에게도 인기 많은 기념품입니다.
I think they're brilliant. I've never seen such samples in any other countries. They're fantastic. 인테리어 소품이 나올 정도로 모형 음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남다른 사랑이 더해지면서 모형 음식은 당당히 일본 음식 문화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잉그로드 클립스의 LG전자 미주본사 신사옥 개발안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플래닝 보드는 최근 신사옥 건립 예정지인 111 실번 애비뉴 부지의 조닝을 B5로 변경하도록 타운 의회에 권고한 데 이어 이날 신사옥 착공 여부를 심사하는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개발안 논의가 끝나면 최종 승인 여부는 이르면 오는 4월 11일 또는 늦어도 25일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의 주요 도로와 주택가 도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전거 지도가 발간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어제 기존 자전거 도로에 약 70마일의 새로 생긴 자전거 도로들이 포함된 뉴욕시 2016 자전거 지도를 발간했습니다. 환경보호와 자전거 통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전거 도로는 2009년 완성됐으며 지난해에는 총 길이가 1000마일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6일 하와이 호노룰루 공항을 이륙해 일본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903편에서 한인 배모 씨가 난동을 부려 비행기가 긴급 회항하고 배 씨는 체포 기소됐습니다. 배 씨는 아내와 미 서부 관광을 마치고 하와이에서 귀국하는 길이었는데 기내에서 아내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후에는 승무원과 승객들에게도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제16회 휴자 효부 장학생 신청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장수상은 100세 전후에 건강하게 활동하는 고령자에게, 효자 효부상은 부모에게 정성으로 효도하는 남녀에게, 긴 세월 배우자의 투병을 간호한 장한 부부상, 친부모가 아닌 이들을 정성을 다해 보살핀 효행상이 주어집니다. 한미충예회와 뉴욕 한인 노인상조회는 또한 부모 병간으로 학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포근한 가운데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포근하겠지만 대체로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리다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쌀쌀하겠으며 가끔 흐리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